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 이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 방법이 동일해요. 사용 방법이 함수만 다른 거지 사용 방법은 다르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 것은 dsum, df 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dmax, dminimum, dcountA, 그 다음에 dcount까지 총 6가지가 나오고요. 1급에서는 이거 말고도 더 나오죠. 근데 뭐 어차피 내용은 동일한 거잖아요. 이거는 합계 구하는 거고, 이거는 평균 구하는 거고,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는 뭐 D 프로덕트 이런 거 있어요. 곱셈 뭐 이런 것도. 이거 Dget이 좀 약간 어려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시간 관련된 함수 중에서는, 날짜와 시간 함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아무래도 weekday라는 함수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date, 그리고 today, 그리고 year, month, day 정도. 나머지 time 이런 거 있어요. hour, minute, second, 치분초 만드는 건데, year 함수 아시면, 여기 date 함수 아시면은 year, month, day 알게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workday하고 그 eDate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필기시험에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 뭐 설명은 드릴 겁니다. 하나하나씩.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문제 1번은 뭐가 나왔나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만들래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트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하고 미들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B의 세 번째 셀에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1981년 10월 12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81년 10월 10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물론 교재에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죠. 생년월일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 결과가 나와 있죠. 시험 문제에선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풀라는 얘기지. 결과는 안 보여주고요. 대신에 이제 예제는 보여줘. 예시는 보여줘야죠. 예시. 얘가 1981년 10월 12일처럼 보이게 하라고 하는 식으로, 어디에? 여기 예시는 해줘야죠. 자, 그러면 데이트 함수라는 말은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데이트라고 쓰고 여기에 년, 월, 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 날짜가 되네요. 날짜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날짜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는 데이트 가로 열고 1981년, 그냥 81년이죠. 그렇죠? 아, 잠깐만. 여기 하나 빼먹었다.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요게 빼먹었네요. 요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981년 10월 12일이잖아요. 그렇죠? 요 사람 1981년생이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뀐다? 1981년 10월 12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책에는 지금 이걸 명시 안 해, 이 부분을 명시를 안 해놨는데 이거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책에서 이제 명시를 하겠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알고 풀어야 되는 얘기고, 요거는 이렇게 출력된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뭐예요? 1981년이라는 거 요건 알 수 있고 10월 달이라는 거와 12일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성별을 구할 때나 필요하는 거지 나머지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81은 알 수 있죠. 1981은 몰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1981년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 사람이 1981년생이라고 표현된 거지 81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걸 1981로 바꿔야 돼요. 아, 물론 이렇게 썼다고 해서 실제 81년생은 아니지 1981년생으로 나온다고. 이걸 표시 안 해도. 그런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얘가 딱 나오는 이상은 뭔가 얘를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답이 안 되니까. 앰퍼센드 연산자라는 거는 뭔가 좌우를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를 여기를 이렇게 결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9, 81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81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9, 8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결합하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말한 81은 어디에 있어요? 81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 왼쪽에 두 글자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left B의 세 번째 셀의 두 글자죠? 그렇잖아요. 요 B의 세 번째 셀이 811012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그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자르면 81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물론 얘는 따옴표에다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숫자로 써도 되고 일단 따옴표에다 글자로 묶어서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10월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미들 함수를 쓰는 거죠. B의 세 번째 셀에 세 번째에서 또 두 글자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2일생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B의 세 번째 셀에서 다섯 번째에서 두 개죠? 요거는 어떻게 쓴다? 미들 B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두 개. 이렇게 써야죠. 요거는 미들 함수의 괄호고, 요 끝에 있는 괄호는 데이트 함수의 괄호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써도 되고, 따옴표를 빼도 되고,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 예, 101페이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렇게 쓰여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길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길게 쓰시려면은 통째로 외우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데이트 함수는 뭐다라는 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프트나 미들이나 라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씩 익혀나가야죠. 그러니까 단품끼리 연결을 해서 세트를 시켜야죠. 세트. 그런 연습을 꾸준히 조립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장에다. 이건 타자 치는 수업이 시험이 아니잖아요. 조립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함수를 조립해 나가야죠. 앰퍼샌드를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앰퍼샌드가 만약 이게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여기까지. 요거 빼버리고 레프트 B의 세 번째 셀에 두 개만 잘라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81년생은 엑셀상에서는 1981년생이라는 뜻이거든요. 00년생부터 29년생까지는 2000년으로 들어가요. 00년생 그러면 무슨 색이 어떻게 된다? 2000년생이 되고, 29년까지는 2029년이 되고, 30년서부터 99년까지는 1900으로 들어가요. 엑셀 규정이.
물론 1881년생은 엑셀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1899년 12월 31일까지 날짜가 아니에요.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니까는. 예.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럼 1981이라는 거를 조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81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81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900이라는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지. 그거를 어떻게 해라?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1981처럼 조립을 해라 이런 얘기지.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조립을 해놨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찾기 위해서, 81을 찾기 위해서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야 되고, 10월달은 미들 함수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12일은 미들 함수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때 앰퍼센드를 따옴표에다 묶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 앰퍼센드가 묶이면 결과는 뭐다? 문자가 된다. 그러면 1981이지 1981은 아니에요. 문자 198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액면가 1981은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함수에서는 숫자로 처리해 준다. 결과는 문자지만 숫자로 처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여기다가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닫고 쓰고, 아까 여기 보니까 이어를 쓰래잖아. 이어가 1981 아닙니까? 컴마 얼마? 10월이잖아요. 그렇죠? 10월 컴마 12일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1981은 제가 앰퍼센드로 쪼갰잖아요. 그렇죠? 결합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81은 어떻게 했어요? 왼쪽에서 두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때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글자를 자를 테고, 10월달은 어떻게 뺐어요? MID 함수를 이용해서 B의 세 번째 셀에 세 번째 수 두 글자를 잘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12일생은 MID 함수를 이용해서 B의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 수 두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일일이 하나씩 쪼개서 집어넣으셔도 돼요. 이거를 길게 쪼르륵 쓰시기가 어렵다면 조립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쫙 보고 어떻게 다 외워. 그렇지. 이게 응용이죠. 쉽게 말해서. 응용.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쓰라고 나왔으면 이거 요구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게 답인 거죠. 그렇죠. 자, 이 함수 써야 되고, 이 함수 써야 되고, 요 함수 써야 되고, 이 앰퍼센드 연산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이 중에 4개 중에 어떤 거라도 안 쓰면 틀린 거로 처리하고요. 결과주의라고 하지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안 사용하면 틀린 거가 되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를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답이 나왔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이거를 다 사용해서 답을 만들어야 돼요. 지지고 볶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뭐냐면 대여기간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휴가를 가서 몇 월 며칠 날 휴가를 끝났어요. 이 사람이 며칠간 휴가를 갔느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예, 대여일자와 반납일자를 이용해서 대여기간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days 360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방식을 사용하래요. 미국 방식을 지정하래요. 처음에는 제가 미국 방식인 줄 알고 그 미국 방식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럽 방식도 있어요.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 유럽 방식은 뭔지 미국 방식은 뭔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엑셀은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미국식으로 쓰는 게 정답이겠지. 여기가 프랑스야. 그러면 유럽 방식으로 시험을 내겠지. 근데 우리는 미국식을 쓸 필요가 있잖아요. 유럽식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옵션이 미국식이 기본이고 유럽식은
나머지겠지. 그렇지?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얘는 이렇게 씁니다. 함수가요, 단순한데, 는 데이스 360 괄호 열고,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이렇게 써요. 뒤에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데 생략하면 기본값이 되겠지 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날짜가 뭐예요? 빌려간 날짜죠. 빌려간 날짜가 작은 날짜고, 큰 날짜는 뭐예요? 반납한 날짜겠지. 반납일자가 되겠지. 그렇죠? 대여일자하고 반납일자하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얘는 무조건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한 달은 무조건 30일로 처리한다는 게 좀 특이한 함수입니다. 5월 1일날 빌려가서 6월 1일날 반납하면 며칠간? 30일. 2월 1일날 빌려가서 3월 1일날 반납하면 며칠? 30일. 2월달은 28일, 29일 있었잖아요. 무조건 30일. 4월 1일날서부터 5월 1일까지 그러면 30일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5월달은 31일이 아닙니까? 무조건 30일. 그래서 1년은 360. 그래서 데이스 360이에요. 그럼 답이 돼? 2월 1일날 빌려가서 3월 1일날 반납했는데 30일간 사용하셨네요. 30일치 사용연에. 그러면 칼부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5월 1일날 빌려갔는데 6월 1일날 반납하면 하루치 빼줄 거 아니야. 30일. 그럼 땡큐인데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반납일자 계산하라고? 아니야. 휴가일자 계산하라고? 안 맞지. 퇴직금 계산하라고. 퇴직금은 1년을 무조건 360, 한 달을 30일로 친단 말이에요. 제가 근무하던 곳에 제가 퇴직하니까는 몇 년간 근무했는지 퇴직금을 정산해 주시는데 그냥 360일로 계산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제가 11월 11일 날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 11월 11일 날, 그 다음 해 11월 11일 날 퇴직을 해야 1년 아닙니까? 근데 11월 8일 날 퇴직해도 360일로 계산해주면 1년은 근무했다라는 거로 퇴직금을 주셨다는 얘기지. 고생하셨다는 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자, 써보세요. 는 데이스 360 요거 대여일자가 앞에 날짜 컴마 반납일자가 큰 날짜 컴마 미국식이잖아. 미국식이 위에 있죠? 안 써도 되잖아. 위에 거는. 유럽식은 여기 유럽식이 아니니까. 유럽식이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자 보세요. 5월 6일날 6월 6일날이면 31일간 빌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30일로 했잖아. 요게 좀 특이하다란 얘기지. 예. 이게 실기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뭐 왜 나왔을까 몰라. 잠깐만. 날짜와 관련된 계산 방식에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는 함수명 가로 열고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그 다음에 뭐 옵션이 있든지 말든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 수식을 사용할 때는 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이렇게 써요. 날짜를 계산할 때는 더하는 날짜도 있지만 주로 빼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너 며칠날 입사했더라, 며칠날 퇴사했더라, 그럼 며칠간 근무했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짜에서 날짜를 뺄 때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야 돼요. 함수에서는 작은 날짜를 앞에 쓰고 뒤에 큰 날짜를 써요. 보니까 함수들이 큰 날짜가 앞에 가지 않고 작은 날짜를 앞에 쓰고 컴마 큰 날짜를 뒤에 쓰더라 이거죠. 함수에서는 만약에 작은 날짜 빼기 큰 날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근데 날짜에서는 오류가 돼요.
오류. 어제 날짜 빼기 오늘 날짜 마이너스잖아요. 하루잖아. 날짜에서는 마이너스란 말이 없잖아. 큰 날짜, 작은 날짜를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틀릴까봐. 예, 요거는 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냥 아주 쉬운 함수예요. 쉬운 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쉬운 함수인데, 그렇죠? 예. 이게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출제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워크데이. 자, 워크데이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워크데이. 자, 이날. 아니다. 오늘 날짜로 해볼게요. 오늘 날짜부터 시작해서 10일간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워크데이. 10일간 일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날짜가, 자, 여기다가 오늘 날짜를 써볼게요. 이렇게 오늘 날짜. 제가 여기다가 오늘 날짜를 지정할게요.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수요일. 그렇죠? 근데 열흘간 일을 할 겁니다. 그럼 7월 31일을 시작으로 해서 열흘이면 언제 끝나요? 자, 보세요. 날짜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흘이면 9일 아닙니까? 근데 14일로 떨어졌죠? 왜 그랬냐면, 여기 하루, 이틀, 3일, 토요일을 빼고,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빼고 11일. 잠깐만. 10일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4일날 오는 거 맞네. 14일날 돈 받으러 오면 되네. 토요일, 일요일은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날, 일요일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5일째로 봤을 때 7월 30일부터 시작하면 언제 일이 끝난다? 13일날 끝나고 14일날 돈 받으러 오면 된다. 즉 7월 31일날 휴가를 갔으면, 열흘간 휴가를 갔으면 오늘 날짜로 13일날 휴가가 끝나잖아요. 열흘치 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14일날 복귀한다 이거지. 회사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다 옵션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8월 1일 날하고 8월 3일이 공휴일이야.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이고, 이날은 무슨 뭐 행사야. 그럼 여기다가 컴마크 해갖고 얘를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휴일이야. 휴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8월 1일하고 8월 3일 날은 휴일이니까 이날은 일 안 해도 돼 이거죠. 즉 휴가를 가면 이날은 그냥 가는 날이잖아요. 휴가 기간에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13일 날 끝나고 14일 날 복귀한다 그랬는데 15일이 됐죠. 15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날 복귀하는데 15일로 복귀됐죠. 근데 이틀 놀았잖아. 더. 근데 8월 1일 날은 평일인데 노는 날이고 8월 3일은 뭐예요? 본래 노는 날이잖아. 8월 1일은 평일인데 놀았고 여기에 공휴일이라 그래서 8월 3일은 본래 토요일 날 노는 날이니까 노는 거였잖아요. 그 얘를 포함시키면 15일 날, 14일 날 근무가 끝나고 15일 날 복귀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필기시험 이걸 내기도 하더라고요. 워크데이를. 근데 이제 근무하는 거를 하지 않고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7월 31일 날 휴가를 출발합니다. 언제 회사 출근하나요? 이거야. 그럼 8월 14일까지 집에서 놀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15일 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날은 또 노는 날이래.
만약 이게 없었으면 아까 13일까지 놀고 14일날 휴가 출근할 거고, 그렇죠? 이거를 필기시험에 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 업무상에서도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계산들을 해요. 그냥 우리는 7월 31일서부터 10일간 강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10일치만 쭉 계산할 텐데, 그게 아니라 토요일 날은 빼고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기간이 며칠이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워크데이가 이제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워크데이를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드리면, 는 워크데이, 이거는 시작 날짜로부터 순수 작업하는 일수로 처리한다. 즉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은 휴무기 때문에 휴무. 요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데이트라는 함수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데이트. 한번 볼게요. 이데이트. 자, 오늘 날짜로부터 는 이데이트 가로 열고, 이 날짜로부터가 아니다. 요 날짜로 하자. 요 날짜.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 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데이트는 3개월 후에 8월 15일이니까 3개월이면 9, 10, 11월이죠? 요거는 날짜로 바꿔주면 되니까 11월 15일이 되는 거죠. 이데이트 지정된 날짜로부터 몇 개월 전후. 마이너스 3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8월 15일을 기점으로 3개월 전, 7월달, 6월달, 5월달. 그렇죠? 자, 이 데이트는 지정된 날짜로부터 전후 개월수. 전후 개월. 그러니까 는 이 데이트 만약에 2019년 5월 3일이다 그러면 3 그럼 뭐다? 3개월 후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2019년 08월 0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걸 마이너스 3을 쓰면 어떻게 된다? 3개월 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이 되나요? 네, 2월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전, 플러스가 들어오면 후. 이와 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이오먼스라고 있어요. 이오먼스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 후 그럼 어떻게 될까요? 8월 15일 3개월이니까 8월달, 9월, 10월, 11월 15일이 되면 이 데이트랑 똑같잖아. 함수가 다른데 결과가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두 개를 만들어요? end of month예요.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보여줘라. end of month. 8월 15일에 3개월 후면 11월 달인데 그 11월 달의 마지막 날짜가 뭐냐 이거죠. 11월 30. 또 이렇게 나온다 얘가. 그렇죠. 만약에 4개월 후면 어떻게 되죠?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는 이오먼스라는 함수가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지정된 날짜로부터 전후 개월의 마지막 날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는
months 가로 열고 2019년 05월 03일인데 컴마 3 그러면 뭐가 된다? 3개월 후잖아요. 그렇죠? 3개월 후는 마트인데 3개월 후 같으면 뭐가죠? 2019년 08월 3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3을 쓰면 어떻게 되죠? 3개월 전이니까 2월달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2019년 2월달은 당연히 28일이겠죠? 연도 중에 짝수년도가 아니라 홀수년도는 무조건 28일이고 짝수년도 중에서 이제 4의 배수냐 100의 배수냐 뭐 400의 배수냐 이걸 따져갖고 윤년이라는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end of months 이게 필기시험에 나왔었어요. 실기시험도 못 받고 실기시험에서 하라고 그러면 쓰면 되지 뭐 어려워. 이건 단순한 함수예요. 단순한 함수. 그러면 어떨 때 이거를 쓰면 좋을까요? 자, 이런 거예요. 청약을 했어요. 5개월 후, 그로부터 또 5개월 후, 또 5개월 후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내래요. 그러면 이 데이트 쓰면 되잖아. 5 쓰면 5개월 후, 그럼 5개월 후가 며칠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마지막 날짜. 그때는 잔금을 치르세요라고 하면 이어먼스를 쓰면 되죠. 만약에 내가 5월 3일 날 후 3개월 후에 잔금을 치른다라고 하면 8월 31일 날 잔금 치르라는 거죠. 이날 때까지. 그렇죠. 중도금은 그냥 8월 3일까지 내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3개월 후까지 내세요라고 중도금. 근데 잔금은 마지막 날까지 내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러면 이어 먼스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계산하면 되죠. 그렇게. 함수가 쉬운 건 쉬운데 뭐랄까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계 우리가 하도 많이 써봤으니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런 함수들은 생판 처음 봤잖아. 왜 날짜를 전후로 왜 계산해? 안 해봤잖아. 우리가 그냥 어제 3개월 전? 2개월 전? 2개월 전이면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2개월 전이 5월 31일이겠네? 뭐 그 정도는 계산했는데 이게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뭐 헷갈리잖아. 그때 이 함수를 쓰면 편하겠다. 뭐 그런 얘기지.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건 뭘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네요. 우리가 우주고등학교 학생이 여기 있죠. 우주고가 여기 있죠. 여기 1명, 2명, 3명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럼 무슨 함수 쓰면 좋을까요? 에버리지 if. sum if, average if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조건부 계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셔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부 합계. 조건부 합계는 뭐가 있죠? sum if가 있고, sum if s가 있어요. 조건부 평균은 뭐가 있죠? average if가 있고, average if s가 있어요. 조건부 개수를 먼저 쓸까? 조건부 개수는 뭐가 있었죠? count if가 있었고 count if s가 있었죠. count if는 뭐예요? 남학생 몇 명이니? 이거 얘기죠. 축구 좋아하는 애가 몇 명이니? 이런 거죠. 근데 count if s는 뭐예요?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몇 명이니? 이런 거죠. 그러면 축구라는 조건과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두 개 걸렸죠? 그때는 s를 써야죠. 복수형.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체육 점수의 합계가 얼마나 나올까? 평균이 얼마나 나올까? 그게 sum if, average if고요.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국어 점수가 합계가 얼마나 나올까? 평균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게 sum if s, average if s입니다.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죠. 합계를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조건부 평균을 계산하라 그래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버리지 if를 쓰면 딱 되는데 sum if하고 count if를 쓰래요. 그럼 sum if 나누기 count if죠. 본래 평균은 합계를 그 분포 개수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도수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2007에 나온 거거든요. 2007 이전이 2003인데 2003에서는 count if s니 sum if s가 없었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게 계산을 못하는 거죠.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몇 명이냐 그러면 축구라는 개념, 축구라는 거하고 여학생이라는 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여학생은 몇 명 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통분모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못했다니까 2007 이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계산했었어요. 어려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그냥 count if가 편하지. 그러다 count if s를 넣은 거지. 조건을 막 2개, 3개씩 들어와도 그냥 count if s로 복수형으로 계산하게끔. 예.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거야. 우주고등학교 학생은 몇 명이니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요 위에다 써볼게요. 는 D 에버레이지 여기 있네. D 에버레이지. 그쵸? D 에버레이지. 우리가 보통 평균을 구한다. 그럼 뭐 범위를 구하고 지정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알맹이만 지정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에버레이지 if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서 우주고 학생의 종합점수 블록 잡아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무조건 다 잡는다. 보편적으로. 그럼 성명은 왜 들어가나요? 그냥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우주고 학생이라는 항목이 빠져거든요,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실제로는 전체 데이터 영역을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계산할 때는 다 잡아요, 다. 성명하고 상관없죠.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종합점수의 합계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성명은 상관없잖아요. 필기점수하고 실기점수 상관없죠. 그러나 우주고라는 거하고 종합점수라는 거 사이에 껴있으니까 필기나 실기는 할 수 없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는 함수는 무조건 다 잡는다. 보편적으로. 필드래. 필드가 무슨 말이에요? 항목이에요, 항목.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할 거냐 이거야.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할 거냐. 무슨 항목? 종합점수. 항목 이름을 클릭해 주면 돼. 이게 좀 특이해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는 에버레이지 if를 쓰면 이 중에서, 요 알맹이 중에서 뭐 우주고를 찍던, 아니면 여기다 우주고라고 쓰던, 그리고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할 건 얘네 범위를 잡았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81.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D 에버레이지를 쓰면 다 잡아요, 다. 그리고 항목,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할 거냐 물어봤으니까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종합점수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안 돼요. 항목 이름을 클릭하면 돼요. 항목 이름을.
그 다음 크리테리아는 말은 크리테리아는 말은 조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조건. 이게 조건부 평균 아닙니까?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고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클릭하면 큰일 나고요. 반드시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블럭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출신고가 우주고다라고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대한고등학교는 그럼 대한고등학교는 요렇게죠. 못해요. 이렇게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너뛸 수가 없어. 그럼 항목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니까 문법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출신고가 대한고는 어떻게 한다? 못해요. 대신에 여기다가 출신고가 대한고라고 쓰면 돼. 그리고 여기를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지금은 여기가 있으니까 얘를 블럭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상공고등학교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상공고. 그럼 상공고는 출신고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범위는 어디에다 조건을 쓰세요 라고 나와. 고급 필터처럼 어디에다 조건을 써서 마무리 지세요 라고 나오죠. 그럼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고등학교 학생이거나 대한고등학교 학생이거나 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지금은 우주고니까 딱 요렇게만 범위를 잡아줘야지. 그런데 이대로 엔터를 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반올림 하래. 반올림. 근데 반올림은 어떻게 하라고 써있는가 봤더니 수업점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래. 그럼 컴마 1 쓰면 되겠네. 여기다가 라운드를 걸고 요 뒤에다가 컴마 1 쓰면 되겠네. 이렇게 수업점에 한 자리 탁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 그렇게 나오는 거. 자, 답을 먼저 좀 볼까요? 문제 3번. 출신고가 우주고인 학생들의 종합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일단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예 해가지고 64.66 같으면 어떻게 해라? 64.7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하고 T average라는 함수하고 사용하라고 나왔어요. 답은 라운드 걸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라운드는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라운드 그리고 값 그리고 자릿수 1을 썼으니까 뭐다? 소점이 한 자리만 나올 거고, 2 쓰면 두 자리까지 나올 테고, 0 쓰면 안 나올 테고, 마이너스 1 쓰면 뭐가 된다?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문제 4번에는 출신고가 상공고인 학생들의 필기와 필기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래요. 근데 아무래도 상공고는 지금 이 안에 출신고가 우주고밖에 안 되잖아요. 상공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출신고와 상공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은 B의 몇 번째? 21번째부터 C의 23번째
영역에 입력하래요. Dmax, Dminimum, Dsum 함수 중에서 선택하래요. 그럼 최고 점수니까 Dmax가 되겠고 최저 점수는 Dminimum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조건은 이렇게 되겠죠. Dmax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조건 영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했고 얘를 필드라고 표현했고 얘는 크리테리아라고 표현해놨죠. 그러면 얘랑 똑같이 써서 미니멈으로 고쳤으면 어떻게 되죠? 되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다가 빼기로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그게 차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함수를 쓰는 거지. 함수 이름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최대값 빼기 최소값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똑같다니까. 여기다가 Dmax 대신에 Dsum을 쓰면 합계가 되는 거고 Daverage를 쓰면 평균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자, 조건 어디다 쓰래요? B21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C23까지니까 요 안에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출신고가 상공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 고급 필터 걸 때 어떤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필기가 크거나 같다 8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필기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걸 때 이렇게 쓰겠지. 고급 필터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는 Dmax 가로 열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란 말은 무조건 뭐다? 다 잡는다. 다 잡는다. 그럼 뭐 출신고하고 지금 필기 점수니까 사실은 요거만 잡아도 되죠. 필기나 종합은 안 들어가잖아. 출신고하고 필기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아, 돼요. 이래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요렇게 하여튼 출신고하고 필기는 껴있어야 돼. 항상 껴있어야 돼. 아까는 성명부터 잡아가지고 종합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합을 찍을 때도 1, 2, 3, 4, 5라고 써도 돼요. 뭔 얘기냐면 아까 요거 예, 이게 종합 점수 아닙니까? 근데 5라고 써도 된다고. 왜? 5번째 있었으니까. 그 말은 이렇게 블럭 잡았으면 어떻게 됐어 아까? 종합이 4죠? 그때 4가 되지.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출신고에서 필기고 요거만 필요한 거니까 그때 필기가 2가 되겠죠. 얘를 클릭해도 되고. 근데 보통 다 잡더라. 다 잡더라. 이게 데이터베이스란 개념이고요. 컴마. 뭐의 최대값을 구한다? 필기. 근데 3이라고 써도 된다고. 다음표에 필기라고 써도 되고. 필기나 항목을 직접 키보드로 입력해도 돼요. 그 다음 조건, 크리테리아 뭐라고? 출신고가 상공고. 이렇게 잡아야지 이때는. 여기선 잡을 수가 없죠.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 엔터를 치면 뭐가 되는 거? 얘가 최대값이죠. 보세요. 상공고 학생들의 상공고 88점 맞네. 제일 높은 애가 88점이래. 그럼 제일 작은 점수는 56 나오면 빼주면 32점 나오려나? 자 보세요.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빼기 컨트롤 V 누르면 똑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똑같은 게 들어가는 대신에 요것만 고쳐줘도 된다? 그렇지. 고쳐줘도 다 쓰는 것도 좋은 거죠.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는, 자 여기다 쓰지 말고 올려서 쓸게요.
t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필기점수 컴마 출신국가 309 이름은 최대값이고 빼기 t미니멈 가로 열고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컴마 필기점수 클릭 컴마 출신국가 309 가로 닫고. 그럼 하나는 최대값이요 하나는 최소값이요. 그러면 제일 높은 애가 309가 88점이고 제일 낮은 애가 56점이니까 32점 차이가 나겠다. 됐네. 길어 보이잖아요 지금요. 길어 보이잖아. 이걸 이제 뜯을 줄 알아야지. 뜯을 줄 알아야지. 뜯으면 뭐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10번 시험 보면 8번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는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쉬운 함수니까. 쉬운 함수니까 뒤에 또 나오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이쪽에 우리 교재 103페이지 보면은 아까 이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를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 5라고 썼어요. 5. 여기 이렇게 블럭을 잡았을 때 종합점수가 5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잡았으면 4라고 써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종합이니까 종합으로 직접 쓰셔도 돼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리고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요거 어느 항목을 계산할 건지를 클릭을 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영역 중에 몇 번째 항목이냐를 순서를 적을 거냐 아니면 항목 이름을 직접 써올 거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걸 블록을 잡아놓고 1, 2, 3, 4, 5를 뭐하러 세? 그냥 클릭하면 편하지? 클릭하면 편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세고 앉아있냐고. 아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출신국가 300라면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얘가 두 번째 항목이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세 번째 항목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순서를 셀 필요 없이 항목을 클릭하면 편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꼭 쓰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이유가 있으니까 숫자를 써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쩔 때는 세 번째 거, 어쩔 때는 네 번째 거를 계산해야 될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떨 땐 필기에, 어떨 땐 실기에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필기, 실기를 클릭하기 힘드니까 세 번째, 네 번째를 선택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순서를 적어요. 이제 업무적으로 처리할 때 뒤에 나올 거니까, 아니 우리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는 얘기죠. 문제 5번.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뭐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상공문고에 대한 금액이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고 조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합계도 계산 문제가 왜 쉽지? 자,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t average t count t sum 함수 중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돼 있고, 좁게 뭐라 할까? 우리를 놀리나? 문제 6번. 상공문고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무슨 함수를 써라? 뒷섬. 뒷섬이 맞겠네. 합계니까. 위에 건 평균이니까 뒤 에버레이지고. 그리고 t 에버레이지
그 다음에 tcount 함수 중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뭐야, 선택하면 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평균 구하는 거니까 는 t-average라고 쓰시고, 는 t-average 쓰시고,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그리고 조건 범위 이렇게 정의해 주면 되죠.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대신에 썸을 쓰면 되겠지. 얘는 썸 합계니까. 해보셨습니까? 자기는 t 썸을 에버레이지를 쓰겠죠. t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인데 어차피 서전명의 상공문고라는 항목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뭐 빼고 넣을 것도 없네요. 이건 다 잡아야 되겠네. 컴마 금액에 대한 평균이니까 4라고 써도 되고 그냥 항목을 클릭해도 되고, 그렇죠? 그 따옴표 열고 금액이라는 글자로 써도 되는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항목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다? 서전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쓴 것이 t average니까 이 결과를 복사해서 수식을 여기다가 썸으로 고쳤으면 합계니까 똑같겠지 뭐. 여러분들 이 자체를 복사해서 붙이면 안 돼요. 얘를 복사해 줄 때는 이 수식을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다 붙일 때 그냥 붙이지 마시고요. 컨트롤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세요. 그래야 이거를 고치기가 쉽지. 이걸 고치기가 쉽지 이렇게. 또 연습이니까 더 써도 되고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그다음 는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이 금액이니까 클릭, 그 다음에 조건은 서전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그러면 뭐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전자학과 급식비 납부자 수가 몇 명이냐 물어봤네요. 그렇죠? 자, 문제 7번은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전자과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자 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자 수 뒤에 명자를 포함시키래요. 그래서 얘를 보면 3명 이런 식으로 붙이래죠. 그렇죠? 그러면 tcount a 함수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는 어차피 학번서부터 잡겠죠? 근데 지금 학번이나 성명은 의미가 없잖아요. 학과와 급식비만 처리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다 잡아도 되고. 이때 조건은 학과가 전자과고, 자, 써봅시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는 dcount a를 썼는데, dcount a를 썼는데,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요, 요거 이게 제일 헷갈려요. 잘 헷갈려요. 왜냐면 이거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dcount a를 썼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다 잡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학과가 전자과죠? 그럴 거 아닙니까? 조건은. 그러면 계산한 항목은 뭡니까? 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어? 급식비 납부자 수의 계산, 그러면 여기를 찍어야 돼요? 여기 찍으면 안 돼? 여기 찍으면 안 되나?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상공문고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라고 아예 명시를 해줬잖아요. 얘는 명시가 없어요. 뭐의 개수를 세라는지 명시가 없다고. 급식비 납부자 수를 계산하는 건데, 금액에 대한 합계인지 납부자에 대한 수를 계산하는 건데, 자, 는 dcount a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dcount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 아, 지금 dcount a잖아요. 그렇죠? 그럼 써볼게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죠? 그 다음에 항목, 이걸 개수를 세는 거죠? 조건은 이거죠? 맞아요? 근데 뒤에다가 뭐를 써라? 앰퍼샌드 몇 명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거를 dcount 얘를 여기를 세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급식비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는 여기가 미납이라고 써 있어도 개수는 세요. 얘는 어차피 통신과니까 안 세잖아. 그렇죠? 통신과는 안 세죠? 그러니까는 얘 세는 거죠? 만약 여기 미납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두 명만 납부한 거죠? 두 명 납부된 거로 나오네.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바꿔볼게요. 전자과 학생은 몇 명이죠? 몇 명일까요? 이 문제를 내면 몇 명일까요? 하고 문제를 내면 dcount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dcount 함수요. 계산해 보세요. 여기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dcount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서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요거는 성립이 돼요. 자, dcount a를 썼을 때하고 dcount를 썼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자과 학생이 몇 명인가를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전자과 학생이 몇 명이냐고 제가 했죠? 여기서 말한 전자과 학생이라는 게 조건이에요? 개수의 계산한 항목이에요? 전자과 학생이 몇 명이냐 물어본 건 조건이에요? 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몰라, 말이 없어. 말이 없잖아요. 뭐의 개수를 세라는지 말이 없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 dcount를 먼저 써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는 dcount를 써서 dcount a를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이거죠? 어쩌나요? 뭐의 개수를 세래요? 말이 없죠? 학번의 개수를 세볼게요. 조건은 학과가 전자죠? 전자과 학생이니까 학과가 전자는 조건을 걸어야죠. 몇 명이에요? 전자과가 하나, 둘, 세 명이죠? 학번도 세 개잖아. 여기 하나, 둘, 세 명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 대신에 성명의 개수를 세면 어떻게 될까? 김미연, 이디엄, 구찬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명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대신에 학과를 찍으면 안 되나? 전자 있을 거 아닙니까? 학과가 전자라고 되어 있는 세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급식비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가 뭐 빠져 있으면 만약에 여기가 빠져 있으면 얘는 분명히 전자과인데 여기는 빠져 있으니까 못 센단 말이야. 그렇죠? 그럴까봐 요거를 클릭하는 건 좀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 저는 급식비 납부자를 쓸 때는 얘가 항목을 계산하는 거지만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과 얘가 미납으로 돼 있으면 전자과 학생인데도 아닌 거로 나오니까 얘를 여기 요 급식비라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만큼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학번이나 성명이나 학과는 아무거나 되죠? 되잖아요. 그렇죠? 돼요. 그럼 디카운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디카운트를 쓰면 얘를 디카운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학과가 전자고 성명의 개수를 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전자가 1명, 2명, 3명이죠? 근데 디카운트는 무슨 함수예요? 숫자만 세는 거잖아. 여기 성명의 숫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과의 숫자를 세면 어떻게 돼요? 전자 글자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 학번을 세라 그러면 어떻게 돼? 학번을 세라 그러면 181001 숫자일 거 아닙니까? 디카운트를 쓸 때는 학번의 개수를 세야 돼요. 디카운트는 숫자만 개수를 세는 거고 디카운트 A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기시험에 다음 보기 중에서 결과가 다른 걸 고르시오 그러면 미치는 거지. 디카운트로 써놓고 얘를 여기다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 성명의 개수를 찍어버리면 디카운트 A 같으면 되죠. 전자과 학생이 김미연, 이지엄, 구찬호니까 디카운트 A로는 셀 수 있지만 디카운트 갖고는 못 세죠. 그런 게 이제 필기시험에 나온다고. 실기시험에서도 이게 나오면 전자과 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 조건은 나왔어. 학과가 전자라는 건 나왔어.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잡아주면 되는데 뭐의 개수를 세는지 뭐의 합계를 구하는지는 문제의 명시가 나와요.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시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항목을 정해주는데 전자과 학생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 뭐의 개수를 세라는지 안 나온단 말이야. 성명의 개수를 세시오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찍어줘야 되는데 뭐를 찍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지 이제. 근데 그나마 디카운트 A를 쓰면 다 찍어도 되지. 아무거나 찍어도 답이 되는데 디카운트를 썼을 때는 학번을 찍어야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답이란 말이야. 성명이나 학과를 찍으면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게 헷갈린다는 얘기지. 얘를 찍어주면 답이 되는데. 요는 숫자만 센다. 이거는 빈칸 제외하고 센다. 이거잖아. 디카운트에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말이 헷갈리는 거지. 말이. 자, 기출 01로 넘어갑니다. 기출 01. 기출 01은 교재 106쪽과 7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죠, 뭐. 예,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네요. 아까 흡사한 문제인데, 예, 얘기는 이제 2000년생이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니까 20을 붙여야죠.
20 안 붙여도 어차피 12년생 그러면 2012년생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자. 문제 1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 데이트 함수, 레프트 함수, 미들 함수,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즉 C의 세 번째 셀, C의 세 번째 셀이 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된다? 2012년 06월 04일로 바꿔야 되겠죠? 책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건 보이죠? 그렇죠? 예시를 대신에 거기다 예시를 했네. 거기다 예시를 했어요. 그렇죠? 문제에다가 예시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면 는 데이트 함수에 의해서 년, 월, 일을 넣어주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연도는 몇다? 2012년도고 월은 06월이고 일은 04일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2년은 나오지만 요거는 나오지만 앞에 있는 20은 우리가 별도로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2000을 더해도 돼요? 내가 더하고 빼는 건 내 맘이지. 그런 연산자는 내가 써도 되는 거니까. 그냥 12년도만 해도 2012년을 인식하지만 2000을 더하면 2012년생이 되니까 그게 더 깔끔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2000을 쓴다는 거, 이거 이렇게 2000을 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 얘를 안 썼잖아. 이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았잖아. 이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지.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편하지. 뭐라 앰퍼샌드 연산자를 써?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요거를 사용할 줄 아느냐 물어보려고 이제 여기다 심을 준 거지 뭐. 저 그러면 뭐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건 어떻게 계산했죠? 요거 2012는 레프트 C의 세 번째 왼쪽에 두 글자 자르면 되고, 06은 뭐다? MID C의 세 번째를 세 번째 두 개 자르면 되고, 04는 MID C의 세 번째를 다섯 번째 두 개 자르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은 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답이 나오는 거지 뭐. 이건 뭐죠? 문제 2번은 뭐예요? 품목이 세탁기인 자료의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자,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를 들면 124,780원인데 컴마까지 찍어줬어요. 그렇죠? 얘를 뭐로 바꿔라? 125,000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무슨 함수를 써서? 뒷섬 함수를 써서 뒷섬과 라운드 업을 쓰라는 얘기죠.
라운드 업을 쓰란 얘기지 뭐. 그러면 는 라운드 업은 어떤 값을 계산한 후에 자릿수를 쓸 거 아닙니까? 자릿수? 그럼 자릿수가 여기서 무슨 몇 자리예요? 지금 100의 자리에서 올림했잖아. 일시 100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값은 뒷섬을 쓰면 되고.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 네, 조립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도 보면 거기 써 있어요. 오른쪽 107페이지 밑에 2번 라운드업, 그 다음에 뒷섬. 그래서 1번 뒷섬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해서 자릿수를 맞춰주고 이런 거. 근데 따로따로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한꺼번에 써야지. 중간 엔터 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엔터 쳤더니 소점에 막 자릿수 막 튀어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요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 여기다 쓸게요. 는 뒷섬 이렇게 블록 잡고 데이터베이스 다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 합계니까 매출액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컴마 조건은 뭐다? 품목의 세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마도 이렇게 치면 합계니까 소점 이하가 안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해라? 24만 25만원 되나? 여기다가 라운드 업을 써가지고 요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3 쓰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게 빠졌다. 이게 빠졌어. 이게 여기 컴마가 안 들어가 있죠. 제가 여기다 썼으니까 그렇지.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쓰면 여긴 들어가네. 여기는 세팅이 돼 있고 자릿수 이렇게 서식이 세팅이 돼 있고, 여기는 세팅이 안 되는 비어 있는 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쉼표가 안 찍혔지. 그럼 질문이 또 그래. 선생님,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지. 가운데 맞춤해서 알아서 나오게 할 거라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이쁘지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쉼표 하나만 찍어주면 되지. 보기 좋잖아. 여러분, 쉼표를 찍어주면 단점이 뭐냐면요, 무조건 반올림이에요. 자, 여기다 5.8 썼단 말이야. 5.8 썼단 말이야. 5.8을 쓰면, 근데 쉼표를 찍어주면 반올림이 돼요. 5.3 쓰면 어떻게 돼? 5로 나오지. 그 쉼표는 함부로 막 찍으면 안 됩니다. 반올림이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 결과 이런 건 막 소점이야 여러 자리가 나와야 되는 애들 있잖아. 막 100, 몇 퍼센트, 몇 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기 좋게 하려고 컴마를 딱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 소점이 확 다 뭉개지니까. 그때 이거 해주면 되지. 이거. 자릿수를 하나씩 늘려주면, 자릿수 이렇게 늘려주시면 자릿수가 들어가지. 그냥 컴마를 찍어버리면 소점이 반올림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면 되죠. 이 다음 문제는 뭐죠? 이게 뭐야? 국문학과와 국문학과 학생의 총점이 가장 큰 점수가 뭐니? 뒷섬. 쉽지 뭐. 근데 잠깐만, 국문학과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조건이. 학과가 영문은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조건을 쓰라고. 국문학, 여기는 학과가 영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국문학과가 있잖아. 이 조건을 이용하라고. 딴 데서 쓰지 말고 요거를 쓰고. 그럼 영문학과는 어떻게 돼? 영문학과 여기 있으니까 이걸 쓰면 되고. 자, 3번 문제 보세요.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평점의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학과의 차이를 계산하래. 자, 4번과 5번은 쉬워요. 4번과 5번은 국문학과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니까 쉬운데 3번이 헷갈리는 거지. 문제 3번.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라는 말은 뭐예요? 차이는 항상 양수로 표시하는 거죠. 5점, 3점, 그럼 3점 차, 5점하고 3점이면 2점 차이가 나잖아요. 마이너스 2점 차이가 아니잖아. 자, 예를 들어서 3점 맞았고 5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2점 차이죠? 2점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5점하고 3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2점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차이라는 말이 뭐예요? 차이. 는 if a, b A가 혹시 B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A가 크면 A 빼기 B를 해주면 되고 안 그러면 B 빼기 A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차이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이 아닙니까? 뭐 A가 B보다 커도 되고 크거나 같아도 되고 어차피 같으면 차이가 빵이 되니까 상관없죠. 그럼 영문학과 큰지 국문학과 차이인지 큰지 어떻게 알아? 둘 다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 바로 차이다 라는 건 아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는 ABS A 빼기 B 이렇게 하자 이거지. 이거는 두 수의 차이를 양수로 표현하는 거죠. 양수로. 절대값 앱솔루트. 우리 수학에서 말하면 양쪽에 작대기 근거 있잖아. 이거 A 빼기 B 작대기 근거 이거 작대기 긋는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이거 이제 절대값이라고 하잖아. 절대값. A가 큰지 B가 큰지 A가 크면 A 빼기 B를 하고 아니면 B 빼기 A를 하라고 수학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값을 하면 무조건 부호를 빼버리는 거니까. 부호를 빼는 거니까 수학에서. 그래서 이거를 뭐로 계산하시오? ABS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T average라는 DAVERAG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는 ABS 가로 안에 T average 빼기 T average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게 국문학과가 들어간 영문학과가 들어간 상관없어. 뭐를 쓰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문제집 보면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에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영문학과를 써주면 되고 여기는 국문학과를 써주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ABS 안 써주고 한번 빼보세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예. 여기다 써볼까? 는 T average 영문학과가 높나 보다. 양수가 난 거 보니까 영문학과가 점수가 높은가 봐. 이걸 거꾸로 쓰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말이야. 국문학과를 먼저 쓰면 근데 거기다가 ABS로 묶어버리면
여긴 보세요. 소점야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여기 딱 한 자리로 메꿨죠? 이렇게 했어요. 국문학과 빼기 영문학과, 영문학과 빼기 국문학과 상관없습니다. 뭐를 먼저 빼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막았기 때문에. 본래 절대값이라는 거는 양수로만 표현한다. 다른 말로 부호를 생략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본래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부호를 생략하는, 즉 양수로만, 즉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로만 표현한다는 거죠. 엑셀에는요 부호만 계산해주는 함수도 있어요. 양수, 음수, 0 이거를 계산하는 함수도 있고요. ABS는 크기만 부호, 크기 양수를 표현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뭐다? 크기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크기.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크기만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4번하고) (5번은) 국문학 학생의 가장 큰 점수 최대값이고, 4번은 5번은 또 최저 점수니까 Tmax, T미니멈 똑같은 걸 거예요. 그렇죠? 국문학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자, 는 Tmax 전체 범위 잡아주고 총점의 최대값, 조건은 학과와 국문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문제 4번은 국문학과의 최대 점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쓰면 되고, 문제 5번은 최소 점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맥스 대신에 뭐를 쓰면 된다? 미니멈을 쓰면 되겠죠? 미니멈을 쓰면 되겠죠. 함수명만 달라지는 거지 방법은 동일한 거잖아요. 예. 수식 복사할 때. 어떻게? 셀 번호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지금 실수를 하신 게 뭐냐면 수식을 복사할 때, 자, 얘를 컨트롤 C 눌렀잖아요. 그리고 클릭하면 얘가 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복사를 하고 나면은 ESC키를 한번 눌러서 닫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한번 하고 그냥 클릭해도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어차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 하고 나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컨트롤 V를 누르면 답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또 더블 클릭해 또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얘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고 수식을 고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큰일 납니다. 답이 안 돼요. 왜? 얘는 요렇게 블록 잡은 거에 대한 계산이었죠?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계산이잖아. 상대적으로 내려갔잖아, 하나. 상대 참조를 했잖아요. 상대 참조. 이걸 우리가 할 때 절대 참조를 안 했잖아요. 여기다가 달러를 표시하고 안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이 자체를 복사해서 붙이고 여기다 붙이면 이 내용을 갖고 처리한 얘가 요 내용으로 처리한 거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꼭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식 자체를 컨트롤 C 그리고 한번 빠져나와서 ESC 그리고 아래쪽에도 더블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뭐 얘를 함수를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답이 된다. 요거는 이제 엑셀에서 계산할 때 그 엑셀 특성상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아까 수식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를 클릭해 버리면 아, 얘를 가리키는 거나 저렇게 가리키거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엑셀의 특성이. 그래서 그냥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쏙쏙 들어가는데 얘는 수식을 계산하는 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4번과 5번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dsum, daverage, dmax, dminimum, dcount, dcountA인데 얘들이 헷갈린다는 얘기죠. 왜냐면 합계를 구하시오. 무슨 항목의 합계를 구하시오. 무슨 항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는 명시해 주는데 몇 개의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뭐의 개수를 세라는 말을 명시를 안 해주거든. 그리고 얘는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지. 얘는 잡동사니 다 셀 수 있죠. 숫자나 글자나. 아까 그래서 전작과가 몇 명이냐 그럴 때 dcount를 사라 그러면 학번은 숫자니까 숫자 쪽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고, dcount를 쓰라 그러면 학번의 개수를 세도 되고 학과명의 개수를 세도 되고 이름의 개수를 세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함수 중에서는 우리 위크데이가 안 나왔다. 이런 얘가 안 나왔다. 얘가 안 나왔다. 이걸 좀 설명하고 들어가겠다. 뒤에 문제는 나올 텐데요. 위크데이 한번 하고 갈게요. 책이 없는 건데 한번 하고 가야지. 안 할 수는 없어. 위크데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날짜에 대한 요일을 숫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너 무슨 요일이니? 라고 요일로 표기해주면 좋은데 숫자로 표기해준다고. 자, 한번 볼게요. 는 위크데이. 자, 오늘 날짜가 2019년 07월 31일입니다.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옵션이. 오늘이 수요일이죠? 2017월 30일. 참고로 2019년 07월 31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 걸 명시해드리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옵션 1을 쓰면 1, 2, 3 중에 나오니까 1을 쓰려면 안 써도 1이죠. 옵션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2를 쓸 때는 꼭 써야 되겠죠. 자, 얘가 일요일이 1이고요. 화요일이 2고요. 수요일이 3이고 목요일이 4고 금요일이 5고 토요일이 아니다, 틀렸다. 월자가 하나 빼먹었다. 그쵸? 월요일을 빼먹었네. 월요일이 싫은 거 아닌데? 여기는 목요일이고 여기 금요일이고 금요일이 6이고 토요일이 7이 돼요. 자, 국제표기법이 뭐로 되어 있어요? 날짜가 1,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나가죠? 일요일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 쓰면 일요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2를 쓰면 월요일이 1이에요. 수요일이 3이고요. 목요일이 4고요. 금요일이 5고요. 토요일이 6이고요. 일요일이 7이 됩니다. 옵션 3을 쓰면 월요일이 0이 되고요. 화요일이 1이 되고 수요일이 2가 되고 목요일이 3이 되고 금요일이 4가 되고 토요일이 5가 되고 일요일이 6이 됩니다. 옵션 3을 쓰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0번째라고 하는 걸 표기하기가 어려워요. 엑셀에서. 그럼 이게 어쩌라고? 이게 어쩌라고 도대체 이거를 알려드렸는데, 자, 문제.
해당 날짜에 대해서 요일로 표시하시오. 추수 함수하고 weekday 함수를 사용하시오. 예.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일요일이 7.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럼 옵션 2를 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0, 일요일서부터 1, 2 이렇게 나갔으면, 일요일부터 나갔으면 옵션 2를 쓰라는 얘기고, 근데 옵션 3을 쓰려면 월요일이 0이잖아요. 근데 추수함수는 0번째가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추수함수를 쓰다 보니까 옵션 3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는 추수 weekday 여기에 해당 날짜를 쓰겠죠. 그렇죠? 해당 날짜 콤마 2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월, 화, 수, 목, 왜 그래? 금, 토, 일.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 옵션 2를 쓰면, 옵션 2를 쓰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월, 요일, 화, 요일, 일, 요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겨운 게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된다고. 싫든 좋든 다 써야 돼. 그런데 함수와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시오라고 돼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경우는 얘를 빼버리고 막판에 여기다가 찍어버리면 되겠죠? 이런 문제 안 나왔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나와서. 대한민국 창건이래. 다 쓰래. 이렇게 다 쓰래. 그러니까 예시가 요렇게 나왔으면 다 써야 되고, 예시가 요렇게만 돼 있으면 요렇게만 쓰면 되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또 틀리지. 앰퍼센드를 써줘야 되니까. 근데 출제위원이 난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 추수함수 위크데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위크데이는 이렇게 요일을 환산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날짜를 찍을게요. 여기다가 제가요 날짜를, 자 오늘 날짜를 찍었어요.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다고요? 는 얘를 찍어요. 그럼 똑같은 날짜가 나오겠죠. 얘가 얘래매. 그럼 여기다가 셀 서식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요일로 바꿔주면 돼. A 3개쯤은 요일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 배웠어요? 요일? A 4개 쓰면 뭐예요? A 4개 쓰면 무슨 요일 하고 뜨잖아요. Y, MM, DD 배웠잖아요. A 배웠잖아요. 책에서. 아, 그럼 뭐하러 이걸 또 여기다 는하고 얘를 뭐하러 가리켜? 이 자체에다가 요 뒤에다가 가로 열고 A 쓰면 되잖아. A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직접 셀 서식을 고쳐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왜 죽어라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수검자들한테. 이거 환산하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닌데 출제위원들이 이상하게 이걸 내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 2019년 3월 1일은 금요일이고요.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렇죠?
평일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알아서. 셀 서식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어떨 때 내는 거냐면은요, 위크데이는 문제, 해당 요일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판별하시오. 이 문제예요. 무슨 함수 써라? if 함수하고 weekday 함수하고 사용하시오. 아직 이제 if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이럴 때 문제를 내야 돼, weekday가. 자, if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if 조건식이 참일 경우와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눠요. 배고프니? 그랬더니 배고플 때가 있고 안 배고플 때가 있고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이니? 그럼 쉬는 시간이 됐다는 전제 아니면 안 됐다는 전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나 이쁘니? 그랬더니 이쁠 수도 있고 안 이쁠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게 if예요. 만약에 그럼 위크데이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조건식에 들어가야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옵션 2를 쓰면 언제가 평일이고 언제가 휴일이에요? 언제가 평일이고 언제가 휴일이냐고. 이거 갖고 했을 때 얘가 평일이죠? 그 옵션 2를 썼을 때는 위크데이 결과가 1 또는 7이면 휴일이죠? 자,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가 평일이야? 요 날이 평일이죠? 요 날은 일요일이죠? 저 휴일이죠? 그렇죠? 옵션이 결과 6, 7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지. 위크데이 날짜에 해당한 옵션 2를 썼을 때 그 날짜에 대한 옵션 2를 썼을 때 결과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잖아. 6보다 크거나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이잖아. 그렇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휴일입니다 라고 쓰면 되고 이때는 평일입니다 라고 쓰면 되고 거꾸로 이거를 5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5보다 작거나 같다면 6보다 작아도 되죠. 6보다 작으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돼? 얘가 평일이 되는 거고 얘가 휴일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물어봐야지. 아까 옵션 1을 쓰면 어떻게 돼요? 1 또는 7이 됐을 때 휴일이 있죠. 더 헷갈리잖아. 그거는 뭐뭐 이거나 또는 이거를 또 들어가야지 함수가. 저 같은 옵션 1을 쓰라고 할 것 같아. 그럼 출제원이 욕을 먹겠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셀서식으로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셀서식에 들어가서 요일 코드만 찍어주면 요일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걸 뭘 고생스럽게 함수를 쓰고 난리를 치냐고. 추수의 위크데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요런 거 옵션 3을 쓰면 어떻게 돼? 옵션 3을 쓰면 5, 6이 휴일이죠. 5일이 휴일이고 아니면 평일이죠. 그렇죠? 옵션 1을 쓰면 1 또는 7을 써야 되니까 아니면 2부터 6까지는 평일이 되는 거죠. 이러면 또 헷갈리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위크데이 옵션 1을 사용하시오 라고 하면 위크데이 옵션 1을 사용하라 그러면 먹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만약에 AND가 들어갈 수도 있고 OR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이 이렇게 문제를 냈다 그러면 아마 데모가 나올 거야.
철저현 너무합니다. 너무 어렵게 내셨네요. 아니야. 이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함수의 진정한 맛을 아는 거지. 항상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 ITQ 시험도 이렇게 나왔거든. ITQ랑 똑같은 유형을 내기가 상공회의서가 좀 뭐하니까 자제하고 안 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냈었어. 상공회의서도. 저도 막 뭐라 그랬어요. 이걸 왜 이따위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풀어 쓰고 앉아있냐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말이야. 예. 이걸 써주면 이게 이 제대로 된 의미가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거품 물고 떠들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 시험에 나오는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고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논리 함수를 설명드릴게요.